안녕하세요, 맘댁입니다. 이제 오늘은 이제 주제 보셨던 것처럼 4등급 이하 아이들은 이 마음 때문에 항상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. 근데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즘에 이제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요즘 시험철이잖아요. 그래서 4월 말 그다음 5월 초부터 아이들을 지금 이제 이렇게 지필고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상담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보통 이제 1, 2등급 아이들 같은 경 특히 또 3등급 이상 아이들도는 좀 컨설팅 상담은 거의 좀 없어요. 그런데 4등급, 5등급, 6등급 그런 아이들에게 좀 상담을 좀 상당히 많이 오는데 특히 4, 5등급 아이들에게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에요. 그러면 이제 어머님들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? 그거 좀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뭐 선생님은 잘못 만나서 그랬을까요? 뭐 학원을 바꿔야 될까요? 라는 다양한 그러한 질문을 저에게 하십니다. 그런데 이제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고 이제 뭐 면담을 하거든요. 근데 아이들과 면담을 할 때는 당연히 부모님은 잠깐 나가 계시라고 그래요. 그래서 1시간 후에는 오시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, 네, 부모님들도 인정하시겠지만, 아이가 부모님 옆에 있으면 자기 의사 표현을 똑바로 하지는 않아요. 그리고 저도 직선적으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은 아무리 자기 아이가 뭐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자기 자식이니까 이쁘잖아요. 그래서 저도 직선적으로 좀 아이에게 자극을 주기 위한 멘트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나가 있으라고 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쭉 4등급 이하 아이들을 상담해 보면 그 아이들의 공통점 말 그대로 뭐냐면 뻔합니다. 공부를 하다가 어려운 점에서 포기하는 게 대부분 4등급 이하 아이들이에요. 그런데 그 이유가 제가 물어봤어요. 공부를 포기한단 말이에요. 근데 저는 그 아이가 물어봅니다. 그럼 공부가 쉬울 것 같았어? 라고 물어보면은 그 아이들도 전부 다 하는 말을 공부는 쉬운 게 아니죠. 라고 물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당연히 공부는 어려운 것을 짚고 넘어가는 게 공부라는 것을 본인들 인정을 해요. 그런데 왜 그 어려운 문제에서 포기를 할까요? 그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. 저는 멍청해서요. 저는 뭐 우리 학교에 1등급 탑을 달리는 아이들처럼 똑똑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멍청해서 자기 자신을 한정시켜서 문제를 못 푼다라고 스스로 정해버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. 그래서 그 아이들은 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. 학교에서 탑을 달리는 아이들은 원래 걔들은 유전인자가 뛰어난 아이다. 물론 뭐 그것도 없는 말은 아니겠죠. 그다음 걔들은 원래 공부를 하고 타고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원래 똑똑해서 뭐 걔들은 문제 풀 때 어려운 게 없이 그냥 쉽게 푼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서 한정을 지어버려요. 근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학업에서도 물론 한정을 짓는 것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의 능력을 이처럼 한정 지어버리는 습관에 자리 잡힌다면 그건 굉장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점을 여러분은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. 여러분들의 현재 학업도 물론 힘들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의 대학교 나가서 그다음 사회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게 굉장히 많아요. 그런데 지금부터 자기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한정 지어버린다면 나중에 큰 일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랬습니까? 그 다음에 1등급 아이들이 과연 어려운 문제가 없을까요? 아니에요. 1등급 아이들이 과연 똑똑할까요? 물론 사람마다 영향 차이가 있습니다. 근데 1등급 아이들도 어려운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. 제가 1등급 탑을 달리는 아이들 봤어요. 상담을 해보고 뭐 하면 너는 어려운 문제 없냐? 그럼 그 아이들 자기는 어떤 과목에 무엇이 어려워요? 무슨 과목에 취약해요?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려움을 알아요. 다 똑같은 문제, 다 똑같은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고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? 그 아이들은 그래도 자기가 이 문제를 풀어야만 한다라는 뭐랄까 한 사명감 같은 거, 그 다음에 오기라고 할까 그게 있어요. 그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뻔한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. 근데 문제가 4등급 이하 아이들도 그 아이들 자기들도 이것을 어떻게든 짚고 넘어가야 된다. 그 다음에 자기는 어떤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겠다는 오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고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솔직히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. 여러분들 그 점이 없잖아요. 공부는 내신을 올리는 것은 아주 큰 방법은 없습니다.
아주 사소한 디테일에서 자기 자신의 기량을 더 발전하냐 못하냐에 따라 달렸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서 4등급 이하 아이들 무엇을 말하는 거죠? 자기 자신을 한정시켜버리고 뭐라고 하면서요? 선생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정하면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. 하지만 이 포기하는 마음가짐과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은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나온 내신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4등급 이하 아이들을 보면 정말 조금만 더 노력하고 끈기를 가지면 좋은 결과를 보이는데 그 앞에서 포기하는 것을 볼 때만 좀 마음이 아파요. 그래서 종종 이런 아이들이 있죠. 보통 이제 시험이 한 달 전이면 한 달 전부터 이제 파이팅 하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거든요. 그러면서 파이팅 하다 보통 시험 앞두고 한 뭐 10일 전, 그 다음 보름 전부터 힘이 서서히 빠지면서 지칩니다.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문제를 그때부터 직면하게 되거든요. 아이들이 시험 공부하면서.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쳐버리면서 시험 공부를 서서히 느슨해지면서 그냥 뭐 긴장을 풀려버려요.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는데 그것만 짚고 넘어가면 되거든요. 그 어려운 고비만 그때 어려운 문제를 봤을 때 그것만 몇 문제만 짚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그 아이들을 그래요.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공부량을 늘리지 말고 그 어려운 문제 하나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 어려운 문제만 그것만 공부한다라고 생각하라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조언하고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그 어려운 문제만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문제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슬슬 풀려요.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가 무슨 압박감이 있냐면 공부량이 최대한 많아야 된다는 점이에요. 공부량이 최대한 많아야 되겠죠.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만 집중하시란 말이에요. 그것만 넘기고 나면 여러분들 4등급이 3등급으로 되고 2등급으로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은 매우 많다라는 점을 저는 꼭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또 제가 이런 표현, 그런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정말 마음이 아파요.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면, 저는 원래 이래요. 그 친구들은 원래 뭐 똑똑하고 원래 뭐 다 했어요. 라고 하면서 원래라는 표현을 쓸 때 제가 좀 마음이 좀 아파요. 그런데 세상에 원래라는 게 있을까요? 세상에 원래라는 건 없습니다. 공부는 기량 차이라요. 기량 차이라는데 기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? 기량은 재능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. 기량은 사전적인 정의가 재능과 그 도량을 말한다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기량은 사람의 재능과 도량을 말하기 때문에 재능만 있다라고 해서 기량을 가졌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. 여러분들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? 기량이 저하됐다. 그 다음에 어떤 선수가 자기 자신의 기량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말씀 들어보셨죠? 마찬가지예요. 기량은 노력하는 겁니다. 근데 그 기량을 어떻게 얻을 수 있냐고요? 네, 어려운 고비를 넘겨야 하면 그 기량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제발 한정 짓지 마세요.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여러분은 내신 문제에서 한두 문제 더 맞아보세요. 그러면 어떻게 되죠? 점수가 바뀌겠죠? 그 다음에 등급도 어떻게 되죠? 바뀐단 말이에요. 과목마다 어려운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. 하지만 그것만 짚고 넘어가면 한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를 더 맞을 수가 있어요. 근데 이 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능력을 한정지어서 포기해버리면 여러분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평소보다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만 더 맞을 생각해라. 그러면 그 세 문제를 맞추기 위한 방법은 어려운 문제 그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모든 게 다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점은 저는 꼭 장담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급, 2등급 모두 다 똑같은 어려운 문제는 직면합니다. 차이는 그것을 뚫고 돌파하느냐 아니면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한정 짓느냐 이 두 가지 선택에 달렸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. 이번에 우리 정말 모든 학생 여러분 새학기 첫 시험이잖아요. 좋은 결과 우리 맘등이 아주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